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전자입니다. 2교시 시작하겠어요. 1교시에는 동학 개미들이 삼성전자를 한 26조 원 이상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순매수. 삼성전자 그렇게 사지 말라고 하는데도 많이 사요. 삼성전자가 그렇게 좋은가 봐. 말 못할 뭐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삼성전자에 굉장히 많이 몰립니다. 그렇게 안 좋다, 나쁘다가 아니보다는 주가도 이렇게 흐지부지하고 하향하는데도 왜 삼성전자를 자꾸 이렇게 매수를 하는지 참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다. 하여튼 외국인들은 많이 파는데 우리 개미들은 열심히 사고 있다. 여러분들 그거 참고하십니다. 참세요. 벌써 26조 원 이상을 샀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참 대단합니다. 지금 보면은 전 앞으로도 더 많이 살 것 같아요. 하여튼 참 흥미롭습니다. 2교시에는 그 PB라고 있어요. PB가 뭐냐? 프라이뱅커라고 하죠. 프라이뱅커. 국내 최고 투자 전문가들의 전망을 한번 볼게요. 한 1억 원 가지고 있으면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투자를 권유를 하고 포트폴리오를 짜는지도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공부 차원에서 보는 거니까 무조건 100%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은 주식의 그 투자 난도가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난이도가. 그래서 미국 증시는 연일 사상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 테이퍼링 우려는 항상 여전해. 테이퍼링. 그 규제 리스크에 또 중국과 홍콩 증시가 불안감에 휩싸여 있어요. 규제 리스크.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증시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라. 국내 증시까지. 한 3분기에 한경 그 PB 서베이에 참여한 그 증권사, 은행, 뭐 대표, 프라이뱅커들의 그 추천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지난 분기에 비해서 약간 다소 분위기가 달라졌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요. 그 8명의 그 PB에게 3분기에는 1억 원 투자법을 한번 물어봤답니다. 그 한경증권에서. 그래서 도대체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일단은 국내보다는 해외 증시를 유망하게 바라봤던 8명의 PB는 3분기 국내 주식 비중을 더욱 줄여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네요. 저도 국내 주식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솔직히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주식을 좋아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불안해. 솔직히 불안합니다. 솔직히 국내 주식은.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신중하게.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하여튼 8명 가운데 5명이 국내 주식 그 비중을 축소하고요. 대신 4명이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을 늘려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보니까 정상윤 미래에셋 그 명일동의 그 지점장이 포트폴리오에 국내 주식을 아예 담지 않았다. 아예 담지 않았다. 특이한 분이네요. 하여튼 정상윤 이분이네요. 정상윤이면은 여기 밑에 있는 분인데 이분은 아예 국내 주식은 없어. 국내는 없다. 대신 해외 주식형 상품의 전체 자산의 70%, 해외 주식은 70%, 그리고 70%는 미국, 40%는 70% 미국, 그리고 40% 중국은 30% 채우네요. 보니까. 하여튼 해외가 70인데 미국이 40이고 중국이 30이다.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하셨던 것 같아요. 투자를 한다. 이렇게 포트폴리오 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타이거 S&P 500 그리고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의 솔렉티브 여기다 한 70% 하고 대체 투자 10% 뭐 현금 20% 이런 식으로 채우는 것 같고 해외 주식형 투자 비율을 60%로 제외하는 조연수 우리은행 그 PB 팀장은 글로벌 경제 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선진국 장기 금리가 안정되고 있어서 주식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 주식형 투자에는 선진국 시장과 성장주 집중을 해라. 조연수 씨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은행. 이분도 보니까 국내 주식은 20%, 해외 주식을 60% 정도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해외 주식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 것 같아요. 지난 분기 SK하이닉스, 호텔신라 두 종목의 자산의 70%를 투자하는 아이디어를 냈던 서성혁 NH투자증권이죠. 이 이사부는 향후 지배구조 개편 이벤트하고 관련된 삼성물산을 비롯해서
삼성전자, LG화학으로 추천주를 변경을 했네요. 그리고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한 45%까지 낮췄습니다. 45% 낮췄다. 서상혁 씨는 그렇게 했습니다. 40% 낮췄다. 여기 보니 삼성이 들어가 있네. 삼성전자. 아주 좀 특이하신 분이죠. 그리고 오경석 신한은행 그 팀장만 유일하게 국내 주식중 비중을 18에서 25%로 늘렸다. 오경석 이분은 좀 늘렸어요. 그리고 다만 개별 종목이나 주식형 펀드 상품 대신 공모주 펀드 투자를 해라. 공모주. 하여튼 오 팀장은 3분기에 국내 시장에 그 기업 공개를 준비하는 기업이 많아서 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공모주 펀드에 투자해 볼 만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또 분산 투자를 강조하는 일도 있는데 지난 분기 추천 포트폴리오 역시 국내보다는 해외, 집중 투자보다는 분산 투자가 좋은 성적표를 받아들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김현섭 씨죠. 김현섭 국민은행 그 PB팀장은 총 10가지 투자 상품에 1,000만 원씩 분산 투자할 것을 추천합니다. 이분은 좀 특이하시네요. 1,000만 원씩.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몰빵 투자보다는 분산 투자가 안정적이면서 판단해서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분산 투자해라. 몰빵하지 마라. 그리고 박현식 하나은행 이 팀장도 ETF에 초분산하는 투자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EMP라고 하죠. EMP 그 매니지드 포트폴리오인데 그 비중을 지난 분기 10%에서 30%로 이제 확대했다. 그런 거 확대했다. 특이하신 분이죠. 박현석 씨. 이분이 박현석 씨. 예. 하여튼 특이하게 하네요. 국내 주식형 20%, 투자 비중보다는 EMP 비중이 높다. EMP. 저도 EMP를 들어보니까 좀 새롭네요. 하여튼 EMP 이런 식으로 합니다. 특히 이제 고수익 대신에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배당 상품을 추천하는 비중도 증가를 했어요. 배당. 특히 리츠를 유망 투자처로 꼽은 의견도 다수였고 응답자의 절반인 4명이 PB가 리츠 투자를 권했다. 리츠 투자를 권했다. 여기서 보면은 김성봉 그 삼성증권 그 상품 지원 담당이라는데 이분은 올 3분기 가장 수익률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군으로 리츠를 뽑네요. 리츠. 그래서 그는 백신 접종으로 경제활동 정상화 속도가 가장 빠른 미국 리츠에 분산 투자해라. 이 사람은 리츠에 분산 투자해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투자 그 미국 배당 귀족 펀드도 20% 비중으로 담을 것을 제안했고 3분기는 작년과 같은 주가 상승률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볼 때 특정 자산이나 국가 테마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연 7에서 8% 기대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변동성에 대비해서 전체 자산 가운데 20%는 현금으로 보유해라. 20%는 그런 조안한 PB도 2명이나 있어요. 지난 분기 설문에서는 단 한 명도 포트폴리오를 현금으로 채우라고 제시하지 않았는데 여기 보면 신원경 한국투자증권 그 지점장은 증시가 조정받을 때 추가 매수용으로 쓸 현금을 확보해야 할 시점이다. 이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신원경 씨 현금을 갖고 있어라. 그리고 또 하반기 이제 조정장에 대비해서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여라. 또 그런 이야기도 있네요. 그래서 국내 증권사 4곳과 은행 4곳을 대표하는 그 8명의 그 프라이뱅커가 공통적으로 내놓은 의견이에요. 하지만 이들은 안전자산의 대표적인 채권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어요. 채권은 하반기부터 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채권 투자의 매력이 떨어졌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 실제로 포트폴리오 채권을 포함하지 않는 그 PB는 그 전체의 절반인 4명이 달하네요. 하여튼 박현식 그 하나은행 투자전략부 팀장은 채권 비중을 2분기 20%에서 3분기 10%로 줄였어. 채권 줄였어요. 그 김현섭 그 팀장도 3분기 조정 우려가 가장 큰 자산군으로 채권을 꼽기도 했고 일단 상반기까지 바닥을 쳤던 금리가 하반기부터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요. 채권 투자의 선호도가 낮아졌다. 그 시장에서는 미국 중앙은행이 이르면 9월에 테이퍼링을 시작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데 한국은행도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금리가 상승할 때는 채권 가격은 하락을 해요. 그래서
김현섭 팀장은 금리가 추가로 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 채권 기대 수익률이 너무 낮아서 매력이 떨어진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금리가 상승할 때 채권 가격은 하락한다. 그거 잘 챙겨하십시오. 일단은 전문가들은 자산 배분을 위해서 채권에 투자할 경우에 만기가 짧은 단기차를 담으라고 하네요. 그 단기차는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채권 가격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작아요. 그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될 때 단기채 비중을 높이고 장기채 비중을 줄이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오경석 그 신한은행 그 팀장은 만기 1년 미만의 그 단기 우량 채권과 신흥국의 단기 채권을 추천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하고요. 예금보다는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자산 배분의 한 축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을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김성봉 그 삼성증권 그 담당도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회사채와 고수익 채권은 투자 매력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한다. 그 단기채는 금리 상승 시 재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각각 8명의 프라이뱅크가 서로 다 달라 스타일이.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가, 나에게 맞는 스타일이 어떤 건지도 한번 보시면서 공부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1억 원을 가지면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잠시 설명을 해드렸어요. 참고하시고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교시 때 봬요.